윤석열 대선 예비 후보자, 여전히 그 지지율이 높다고 합니다. 인기 있는 남자. 인기인이 되다 보니까 그런가 모르겠는데, 윤석열 예비 후보자가 논리를 펴는 모습이 대단히 특이해서 그런 것들을 좀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이번 7월 7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윤석열 예비 후보자에게 물은 것이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지만 노래를 잘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죠.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좀 깜짝 놀랐죠. 아, 이 사람이 그렇게 아주 긴 노래, 그것도 쉽지 않은 노래를 소화해내는 인물인가 보다. 그래서 노래를 좀 들어볼까 하고 기대를 했더니 슬그머니 지워버렸습니다. 노래는 하지 않을 모양입니다. 그런데 춤도 잘 춘다. 윤석열 예비 후보자가 도대체 무슨 춤을 출까? 이것도 기대가 되죠. 춤을 잘 춘다, 노래를 잘한다 하는 게 7월 7일에 나왔으니까 춤추는 모습을 한번 대중 앞에서 보여주든지 아니면 영상을 올리든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잘하고 춤을 잘 춘다. 춤은 좀 뜻밖이죠. 그 다음에 두주불사로 알려져 있더군요. 이랬습니다. 두주불사의 이 두는 말두자, 말수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한 자리에서 혼자 생맥주 3만 cc까지 마신다던데, 한 자리에서 그 자리, 한 자리면 술집을 옮겨가지 않고 이런 뜻이 되겠죠. 그것도 혼자 생맥주 3만 cc를 마신다. 엄청난 그 물통이구나. 그 사람 몸만 뚱뚱한 줄 알았더니 술도 많이 들어가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주불사 할 때 말 두자가 한 마리 대략 한 18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수통 있죠. 이 생수통 한 개가 18.9리터.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말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3만 cc라고 한다면은 이게 30리터. 그러니까 한 통하고 뭐 반 통이 좀 안 되는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한 자리에서 혼자 마신다. 그런데 윤석열 예비 후보자가 그렇다고 한 것이죠. 3만 cc는 20대 때 이야기고 그때는 이렇게 마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10분의 1 정도의 수준입니다. 폭탄주도 많이 약해졌다. 물론 20대 때 이렇게 마셨다고 하니까 지금 또 다시 정말인지 마셔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 자리에서 혼자 생맥주를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겁니까? 나는 있을 법한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윤석열 예비 후보자는 아메리칸 파이가 자기의 애창곡이고
무슨 춤인지 춤도 잘 추고, 그리고 생맥주 이 생수통으로 한 통 반이나 되는 것을 한 자리에서 먹어 치우고 이런 사람이다. 이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만 보입니다. 진실성이 좀 희박하다. 혹시 이 사람이 뻥을 잘 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와 관련해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말술을 마시고 이러면 재미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검사 일을 하고 검찰총장 했구나. 체력이 대단한 모양이다. 여러 가지로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리마연에서 얼마 전에도 다루었죠. 내내 7월 7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전두환 사형 선고 그 이야기인데 이제 거기에서 또 다른 부분을 확인해 보기로 하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1980년 5월 8일 서울대 학생회관 라운지에서 모의 재판을 했다고 하죠. 이제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 모의 재판 때문에 강릉까지 피신을 했다면서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의 재판 때문에 갔다고 아예 물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윤석열 예비 후보자가 답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 겁니다. 전체 내용이. 다음 날 호외가 돌아다녔어요. 다음 날은 5월 9일이겠죠. 이때가 5월 8일이니까. 호외라고 하는 것은 신문이 호외로 발간된다 하는 신문 이야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호외에 그러니까 일반 일간지를 찾아보면 이런 게 나오지 않죠.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대의 학교신문, 학생신문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호외가 돌아다녔다. 그 서울대 신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죠. 신군부 세력에 대한 법과대 학생들의 궐석 재판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었답니다. 그 신문에. 재판장인 윤석열 학생이 이렇게 선고했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답니다. 그러면 이 신문으로 나왔으니까 이게 널리 퍼질 수도 있고 수사기관이 이것을 볼 수도 있겠죠. 이걸 보면 윤석열 학생은 혐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호외는 고발 호외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했어요 하고. 그래서 신문 호외가 돌아다니는 걸 보고 윤석열 학생이 민주화가 안 되면 어디 끌려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본인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 강릉으로 피신했다. 이제 강릉 피신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5월 8일에 모의 재판을 했고 5월 9일에 호외가 나왔고 5월 17일에 보안사령부에 근무하는 먼 친척이 전화를 걸었답니다. 서결이를 빨리 피신시켜라. 이렇게 전화가 왔다는 것이죠. 5월 9일부터 17일까지는 내버려 두고 있었던 것이 좀 이상하죠. 보안사령부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가. 아무튼 빨리 피신시켜라. 수배가 됐던 것인가. 그런데 다른 데서
수배는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외가의 친척집으로 석 달간 피신을 했다가 학교에 돌아가도 된다는 소식을 받고 복귀했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신군부 세력에 대한 걸석 재판이라고 했는데 주범을 신현확 총리라고 했다고 본인이 밝혔죠. 신현확 총리가 신군부 세력인가? 정보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앞뒤가 안 맞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이러한 윤석열 예비 후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 하는 증거 자료를 찾았습니다. 바로 서울대 대학신문 홈페이지에 보면 서울대 이 이름은 그냥 대학신문 이렇게 씁니다. 대학신문의 연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80년 5월 12일 월요일에는 민주화 열기 난로 고조라는 제목으로 대학신문 최초의 호외를 발간하기도 했다. 5월 12일에 최초의 호외가 발간됐습니다. 그러면 5월 15일, 5월 12일 이전에는 호외가 없었다. 이렇게 되겠죠. 호외가 나온 바가 없습니다. 5월 12일에 최초니까. 이 신문이 지금 그 윤석열 학생이 뭔가 했다는 그 이야기인가 보다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 신문입니다. 바로 호외라는 것을 알 수 있죠. 5월 12일에 최초의 호외가 발간됐습니다. 그러면 5월 9일에 호외는 나올 수 없겠죠. 5월 9일에 호외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5월 12일에 나온 그 호외라고 하는 신문에는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사진상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윤석열 예비 후보자가 찾아서 제시를 해서 본인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겠죠. 5월 12일자 호외조차 그렇다. 5월 9일자 호외를 제시하라. 이겁니다. 5월 9일에는 호외가 나온 일이 없고 따라서 이러한 내용, 윤석열 학생이 재판장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5월 9일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5월 9일에 호외를 보고 민주화가 안 되면 어디 끌려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윤석열 씨의 픽션이나 망상이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나오지 않은 신문을 보고 나오지 않은 내용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관계없는 두려움을 느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5월 9일에 호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5월 8일 모의 재판으로 인해서 강릉까지 피신을 했다. 이것이 5월 8일 모의 재판 이 호외가 알려져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겠죠. 모의 재판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5월 17일에 어떤 다른 이유로 간 것인가? 여기에도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튼 7월 7일 윤석열 후보자는 경향신문에 자기가 5월 8일에 모의 재판을 했고 그리고 5월 9일에 서울대 호외가 나왔고 그 속에 그 호외에 자신의 내용이 다 들어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강릉으로 피신했다고 했는데 밑장이 빠진 겁니다. 바닥이 무너져 버렸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5월 9일에 나온 호외, 이것을 제시하지 않는 한 윤석열 씨의 이 인터뷰 내용, 자기가 어떻게 했고 왜 피해를 받는가 하는 것은 허위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현재 윤석열 예비 후보자가 검사 출신이고 변호사도 했고 검찰총장 출신이고 그래서 말귀는 알아듣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경향신문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장관 지명 전부터, 그러니까 조국 씨 이야기입니다. 조국 씨가 장관으로 지명되기 전부터 윤석열 씨가 사모펀드 관련 내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그게 거짓 주장이라는 거군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것은 윤석열의 혐의에 대해서 윤석열 씨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윤석열 씨가 자기와 관련된 의혹인 겁니다. 의혹의 내용이 조국 씨가 장관으로 지명되기도 이전부터 사모펀드 관련 내사를 했다. 이게 의혹이죠.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현재 예비 후보자는 해명을 안 합니다. 자꾸 이상한 말장난만 하는 것이죠. 이번에도 이 질문을 받고 아마도 앞에서 그거 사실이 아니야 이랬으니까 거짓 주장이라는 거군요. 이렇게 재차 물었겠죠. 해명을 하라는데 해명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사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이유를 쭉 대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알리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알리바이가 될 수 있느냐? 보통 알리바이는 양립될 수 없을 때 그렇게 되겠죠. 윤석열 후보자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게 아니어서 또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사를 할 수 없어서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이렇게 쭉 늘어놓는 이야기들이 빈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사할 수 있었으면 그러면 그때 했구나. 이렇게 믿어도 되는 것이겠죠.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2019년 7월 25일에 발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발령이 7월 25일이었다. 그 다음에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것이 8월 9일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7월 25일 그리고 8월 9일 그러면은 한 보름 간격이죠. 그러면 이때부터 내사를 했으면 할 수 있겠죠. 그냥 자기가 말한 것 중에서도. 그런데 윤석열 예비 후보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는 그냥 후보자, 윤석열 후보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휴가를 갔습니다. 8월 12일에서 16일까지 휴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휴가도 아까 할 수 없었다 전법을 쓴다고 했죠. 휴가를 왜 갔냐면 검찰총장이 휴가를 안 가면 전국의 검사가 휴가를 못 간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갔다고 합니다. 생맥주 30리터 한 자리에서 마셨다는 이야기처럼 검찰 조직이 그런 것인가? 총장이 휴가를 안 가면 전국에서 휴가가 딱 멈추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죠.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었으면 구멍 나죠. 휴가 왜 갔을까? 이렇게 이제 의문이 막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4일 정도 갔는데 일주일 갔다고 합니다. 휴가를. 그래서 이제 우리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이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해서 갔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휴가 기간 동안에 TV를 봤답니다. 그랬더니 휴가 기간 동안에 TV에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받은 사람이 이런저런 혐의가 있다. 이렇게 TV에서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나는 아니야 이러는 것이죠. 내사를 한 게 아니고 휴가 가서, 그러니까 휴가 기간이니까 나는 아무 짓도 할 수 없지. TV 봤더니 거기에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제 금시초문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 알 수 있죠. 우리는 이렇게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아, 윤석열 후보는 몰랐구나. 몰라서 내사를 못했다. 나는 내사를 할 수 없었다. 몰랐으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이 된 이 조국 씨가 사모펀드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 이때 TV 보고 알았다. 그가 하는 말을 그냥 믿어주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총장 발령난 7월 25일부터 이제 휴가 간 날 이 TV 보고 알게 된 게 가장 빠르면 8월 12일이 되겠죠. 이때 TV 보고 알았다. 아무튼 그렇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봐두죠. 그러면은 기간이 짧았다. 그리고 나는 휴가 중이었다. 나는 몰랐다. 이런 변명을 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없었다 라는 거를 진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농담이 아니고 농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 농담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농담이 아니고 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받아서 우리 집 거실 선반에 놓아둔 그랬겠죠. 거기서 받았겠죠. 임명장의 잉크가 말랐나 안 말랐나 만져봤어요. 이게 바보도 아니고 농담이지 어떻게 농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농담 아니라고 하니까 윤석열 후보자가 농담 아니라고 하는데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져봤답니다. 갑자기 머리가 휑해지죠. 이 사람 혹시 정신이 건전한가? 아니면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안팎이 다 성장한 성년자인가? 모든 게 이제 불확실해집니다. 그거 만져보는 사람 5,100만 중에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진짜 만져봤답니다. 거기에서 일단 놀라버리는 거죠. 만져봤구나.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힙니다. 잉크도 안 말랐는데 내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됐죠. 진짜 만져봤다는 겁니다. 그냥 이것은 상징이나 은유나 그거 아닙니다. 만져봤는데 잉크가 안 말랐답니다. 잉크가 안 말랐다. 농담 아니랍니다. 내가 이거 진짜 10번 강조할 겁니다. 가장 빠른 날 8월 12일이라고 그랬죠. 7월 25일에 받은 임명장이 8월 12일에 안 말랐답니다. 혹시 그때 비가 왔습니까? 습도가 높아서 안 말랐을까?
7월 25일에서 8월 12일이면 근 20일이죠. 20일 동안 안 말랐습니다. 안 말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농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했던 우리가 지금까지 보기에 굳세고 믿음직하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 대단한 사람이 손으로 만져봤는데 잉크 안 말랐다고 했습니다. 20일 동안. 청와대에서 쓰는 잉크는 안 마르는 특수 잉크인 모양이죠. 그래서 나도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이거 프린트 뽑은 거 아직 1시간도 안 됐습니다. 20일 된 거 아닙니다. 이거 만져보니까 다 말랐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임명장이 20일 동안 잉크가 안 말랐답니다. 또 이거 이렇게 만져보고 하면은 가장 먼저 따라 할 사람이 조국 씨겠죠. 할 일도 없으니까. 그리고 박범계 씨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고 해도 이게 농담이 아니면 국민들을 어쩌라는 겁니까? 이런 걸 보고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고 하죠. 제정신이 아니죠. 이 정도까지 가면은. 자기가 억울하다 해서 변명을 한다고 치더라도 이건 될 소리가 아닙니다. 자신의 말이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이 답변이 뭡니까? 윤석열 후보가 조국 씨를 내사했다 하는 그 혐의를 받는 입장이죠. 수사하면서 피의자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피의자, 피고인. 혐의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성실하게, 진실되게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혐의는 오히려 증폭되죠.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국민 앞에 해명을 하는데 이딴 짓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거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크가 20일 만에 안 말랐다. 생맥주를 30리터를 한 자리에서 혼자 마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지만 10원도 안 받았다. 나중에 그것은 정정을 했습니다. 자기가 한 이야기는 아니다. 본인이 이러니까 주위에서도 10원도 안 받았다 이런 말 나오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윤석열 씨는 여러분은 문재인 씨를 싫어하지요. 나는 문재인 씨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하는데 문재인 씨한테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고 그저 기사에 나와 있는 글자나 사진에 나와 있는 이미지 그 정도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자는 문재인 씨를 이상하게도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않더라. 결국은 어떤 짓을 해도 문재인 씨에게 도를 맞추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존중한다는 그런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하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면 당연히 문재인 씨의 철학을 이야기해야 하겠죠. 항상 좋은 거는 다 문재인 씨가 차지하니까 이때도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자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그룹이 개인의 자유를 과연 존중하는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많습니다. 쉬운 것부터 해결을 하죠. 의문이 많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본체가 있습니다. 본체는 괜찮다. 그런데 요 점 단위로 요거는 모르겠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의문이 많다는 겁니다. 전체는 일단 인정한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보자니 또 문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물었더니 왜 민주당 핵심 그룹을 답을 하느냐. 대표적인 동문서답이고 그리고 수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뺀질거리면 과거에는 얻어 터졌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더군요. 윤석열 후보자가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질문에서 문재인 정부라고 한 것을 대뜸 문재인 민주당 정부로 푼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리마연에서도 늘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왔고, 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문재인 민주당 정부라는 것이 있으면은 그 안에 문재인 집행정부가 있겠죠. 문재인 집행정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이 민주당이 있는 것이죠. 윤석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는 집행정부와 민주당을 합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집행정부에는 이제 문재인 청와대가 있고, 그 다음에 헌법상, 청와대는 헌법상의 기구가 아니니까, 헌법상 그 기구인, 조직인 대한민국 행정부가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대통령이라는 1인만 헌법상의 조직이죠. 이제 이것이 문재인 집행정부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자는 민주당 가운데 핵심 그룹만 비판을 하고 있죠. 민주당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민주당 핵심 그룹. 민주당 속에 있겠죠. 자, 이것이 문재인 정부인데 요게 의문스럽다 이렇게 답을 했죠. 맞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전체가 문재인 정부라는 것이 있을 때 그 속에 문재인 집행정부는 오케이다. 자유민주주의가 맞다. 좀 더 상세히 이야기하면 문재인 씨 그리고 청와대 자유민주주의 맞다. 대한민국 행정부 자유민주주의 맞다. 더불어민주당 자유민주주의 맞다. 다만 민주당 핵심 그룹은 의문이 좀 있다. 아니다는 아닙니다. 의문이 조금 있다. 이 경우에는 정말 이런 경우를 그 삼각형 처리를 해야 하겠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정도야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정상적인 헌법을 수호하고 헌정사를 존중하는 어떤 정권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 씨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이렇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윤석열 예비 후보자가
하고 있는 행태, 그리고 자신이 어떤 해명을 해야 할 때 해명하는 태도, 이런 것이 전혀 정정당당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고, 게다가 어떤 경우에는 거짓인 경우도 있고, 이래서 참으로 실망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요것도 한번 더 보기로 하죠. 민주당 핵심 그룹이 개인의 자유를 과연 존중하는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많습니다. 만일 이 문구가 경향신문이 다듬어 준 것이 아니고 윤석열 후보자 본인이 이야기를 했다면, 야, 이거 진짜 좌파어법이다. 지난번에 유승민 후보자의 글을 분석하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해 보시고 스스로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이 과연 존중하는 이 위치가 참 오묘하다. 우리 국어어법이 아닙니다. 좌파어법이다. 윤석열 후보자는 혹시 우수한 좌파머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지금 보다가 새삼스럽게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리마연에서 대선 후보자들, 후보감들, 그들의 글이나 말을 분석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그렇게 성실히 봐주는 거 없이 분석을 하는 것이, 그것이 잘 대해주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이나 감정적으로 싫다 이런 거보다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대선에 나올 사람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들을 따져보고 분석하고 비판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